여름 특집 벗어날 수 없는 저주의 굴레 19, 15일을 공개합니다. 비극이 서린 저주의 모모. 미국 펜실베니아주에 위치한 베이커 맨션을 찾은 사람들. 유난히 밝은 보름달이 뜨는 밤이면 그곳에서 기이한 광경이 목격되곤 했는데요. 왜? 아니 방금 저 웨딩드레스 움직이지 않았어? 아니 그게 아니라 프로그램을 아니 그게 아니라 네가 연기하면 자연스러워서 뭘 보고 그러는 건가 그랬지. 아니 당신 리액션이 더 자연스러웠어. 연기하는 거구나 연기. 제가 본 웨딩드레스가 움직였다고요. 아, 나 여기 웨딩드레스 있다는 네, 좀 줄 알고. 받아주세요. 아, 오케이. 저주받은 웨딩드레스. 이거 약간 여기서 도는 얘기입니까? 불운의 신부가 있었나요? 네, 유명한 웨딩드레스인가 봐요. 베이커 맨션의 웨딩드레스에 얽힌 저주는 19세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840년대 블레어 카운티 일대에서 철강 사업으로 막대한 부를 축적한 일라이어스 베이커. 그는 가부장적인 사람으로 자식들의 결혼도 자기 뜻대로 좌지우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깟 보석들과 돈 다 필요 없어요. 당신과 결혼할 때 입을 웨딩드레스 한 벌이면 돼요. 일라이어스의 막내딸 안나는 아버지 회사의 노동자와 사랑에 빠졌는데요. 문제는 그가 가난한 하층민이었다는 것. 두 사람은 아버지 몰래 결혼을 준비했지만 결국 이 사실을 들키고 말았습니다. 완강한 아버지의 반대에 헤어질 수밖에 없던 두 사람. 안나는 네로라는 집안의 자제들과의 선자리도 마다했고요. 전 죽을 때까지 아무하고도 결혼하지 않을 거예요. 라며 아버지에게 맞섰습니다. 이후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지만 연인은 이미 다른 사람과 가정을 꾸린 상황. 좌절한 안나는 평생 아무하고도 결혼하지 않았고요. 웨딩드레스를 입고 달빛 아래 홀로 춤을 추며 죽을 때까지 서서히 정신을 놓아갔습니다. 좀 잘 사시지 그래도. 이런 유령은 너무 가슴이 아파. 그러면 뭐 웨딩드레스를 입은 유령이 안나의 유령이군요. 그러겠죠. 그리고 1914년 안나가 세상을 떠난 뒤 죽은 아가씨가 드레스를 입고 춤을 추고 있어. 결국 신부가 되지 못한 그 한이 저주로 깃들어서인지 웨딩드레스를 입은 안나의 유령이 출몰. 뿐만 아니라 1941년 이후 박물관이 된 베이커 맨션에선 안나의 드레스를 전시했는데 그녀의 한설인 저주 때문인지 에휴. 드레스가 저절로 나풀거리는 현상이 관람객들 사이에서 포착. 이를 두고 사람들은 안나의 저주가 드레스에 깃들었다라며 씁쓸한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여름 특집 벗어날 수 없는 저주의 굴레 19, 12일을 공개합니다. 모모로 갖게 된 물갈퀴 손. 인도 남부 케랄라주의 한 작은 마을. 이 마을 사람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손가락이 둘 또는 그 이상 서로 붙어 합쳐지는 합지증을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아니 뭐 저런 사람이 어쩌다 한 명은 있을 수 있는데 마을 사람이 저런 사람이 많다고요? 마을 환경이 좀 오염이 돼서 풍토병 같이 발생한 게 아닐까.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사실 이 마을은 총 140여 명이 거주하는 칸나수 일족의 집성촌. 그런데 마을 주민들이 합지증을 앓게 된 이유는 너무도 충격적이었습니다. 우리 조상이 신성한 숲에서 나무를 베는 바람에 신의 저주를 받았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90여 년 전 분노한 신의 저주를 받았고 그 이후부터 아이들이 합지증을 갖고 태어났다고 믿는다고 하는데요. 뭔가 원래 나무를 좀 신령시 여겼다면 신성시 여겼다면 그 나무를 뱄어? 네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는 거죠. 그죠. 아니 걱정되는 건 또 저분들 일상생활하기 너무 불편하실 것 같아요. 좀 수술을 통해서 이렇게 좀 회복을 해야 되지 않나. 어허. 합지증은 수술로 치료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하지만 합지증을 가진 마을 주민들은요. 수술을 거부, 치료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 이건 또 왜 그렇죠? 수술을 왜 못하게 하지? 합지증을 앓는 마을 주민 한 명이 수술을 받은 이후에 청력을 상실. 이에 마을 주민들은 합지증을 치료해서 신의 저주가 더 강력해질 것을 두려워해서 그 저주를 운명으로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의학적으로 보면 이렇게 연관성이 전혀 없어 보이고
근데 저주라고 만약에 100% 믿는다면 저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어떻게 회피하려고 한다면 얘가 다른 방법으로 또 나를 공격하지 않을까. 왜냐면 청력을 상실한다는 게 흔한 일은 아니잖아요. 갑자기 이상한 일이 벌어지니까 겁을 먹을 수 있죠. 이후 마을 주민들은 매년 분노한 신을 달래기 위해 종교 행사를 지낸다고 하는데요. 언제쯤이면 이 마을 주민들이 저주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여름 특집 벗어날 수 없는 저주의 굴레 19 5일 공개합니다. 한설인 모모의 저주. 자, 두 기자님들 요 서랍장 좀 어떻게 아, 보시나요? 싫어요. 예. 저도 싫습니다. 예. 아유 싫어. 아, 너무 정말. 고급지지 않아요? 번쩍번쩍하는 앤틱풍에. 저 앤틱 싫어하고 저 모던 좋아합니다. 자, 만약 요 멋진 서랍장에 무시무시한 저주가 깃들어 있다면 어떨까요? 실제로 지금 보시는 요 서랍장의 저주 때문에 18명이 사망하거나 큰 불운을 겪었습니다. 서랍장에 얽힌 저주의 역사는 1830년경 미국 켄터키에서 시작됩니다. 당시 농장 대지주 제러마이아 그레이엄은 첫 아들의 출산을 앞두고 한 노예에게 서랍장을 만들라고 지시. 그런데 이 서랍장이 마음에 안 든다며 노예를 폭행해 숨지게 했는데요. 이 사건으로 평소 악독했던 그레이엄에게 앙심을 품은 노예들은 대대손손 씨를 말려버립시다. 라며 복수를 결심, 서랍장 안에 말린 올빼미의 피를 뿌리며 저주를 걸었습니다. 이 사실을 몰랐던 그레이엄은 아이의 옷을 서랍장에 보관. 어이구. 그런데 한설인 노예들의 저주가 통했던 건지 그의 아이가 사망하고 말았는데. 아이고. 애는 무슨 죄냐고. 그러니까 나 그 마음은 너무 알겠고 그 아빠는 진짜 잘못했는데 애는 무슨 죄냐. 그렇습니다. 이후 서랍장의 두 번째 사용자가 된 그레이엄의 조카 역시 서랍장에 옷을 보관했는데 21번째 생일에 하인에게 흉기에 찔려 사망했고요. 이후 그레이엄 일가의 땅에 살던 세 번째 사용자인 이민자 부부에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서랍장의 저주로 아내는 병이 들었고 아내를 버리고 떠난 남편은 사고로 사망. 그리고 서랍장의 저주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1909년엔 9번째 사용자 루시가 크리스마스를 맞아 아들을 위해 선물을 서랍장에 숨겼는데 아들이 그만 2차 사고로 숨져 선물을 전해줄 수 없었는데요. 저주가 있네요. 그러니까 서랍장에 뭘 넣으면 거기에 관련된 사람은 다 죽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이후 1976년 서랍장은 켄터키 역사협회에 기증, 더 이상의 사용자 없이 보관 중이라 서랍장의 저주, 희생자도 더는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잠시 잠들어 있는 서랍장의 저주. 과연 저주는 이대로 끝난 걸까요? 여름 특집 벗어날 수 없는 저주의 굴레 19 4위 공개합니다. 모모를 유발하는 석상의 비밀. 기자님들 이 싫습니다. 안 봐요. 싫습니다. 안 봐. 싫습니다. 안 봐. 잘 꼭. 봐주십시오. 에이, 안 해. 아이, 안 본다니까 왜 보여줘? 기자님들을 부르지 마세요. 부르지 마요. 추천을 하지 마. 추천을 하지 마. 자,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안 싫어요. 그냥. 아이, 진짜. 아이. 왜? 기자님들 오늘 밤 악몽을 꾸실지도 모릅니다. 보기만 해도? 참고로 시청자 여러분들께는 이 사진을 절대 보여드리지 않습니다. 근데 궁금하신 시청자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보면 안 되죠, 이거. 보면 안 됩니다. 2015년 오하이오주 데이턴 외곽의 한 집으로 이사온 팀의 가족. 우연히 삼배에 꽁꽁 묶인 이 조각상을 발견해 풀어봤는데요. 그러면 안 돼. 그런데 그날 밤부터 팀의 어린 아들은 조각상이 침대에 들어와 습격하는 악몽을 매일같이 꾸기 시작. 뿐만 아니라 팀 역시 아내를 살해하는 악몽에 시달렸고요. 그리고 전자제품과 수도꼭지가 멋대로 켜지거나 이상한 그림자들이 집안을 뒤지는 폴터가이스트 현상까지 발생. 아이고. 그래서 팀은 미국에서 초자연 박물관을 운영하는 큐레이터 그렉과 다나 부부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석상의 저주는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그렉과 다나가 석상을 싣고 이동하던 중 멀쩡하던 자동차가 고장. 하지만 정비소에서 점검해보니 아무 이상이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석상을 박물관에 전시한 뒤엔
꿈에서 내가 상자에 강아지를 버렸는데 그 상자에 석상이 있었어요. 관람객들이 악몽에 시달렸다며 호소. 그리고 석상을 본 뒤 자동차 사고를 당한 사람도 있었는데요. 한두 명이 착각한 것도 아니고 악몽을 꾼 사례가 너무 많잖아요. 근데 일단은 스토리가 뭔지가 궁금한 게 석상에 어떤 저주가 걸린 뭐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렉과 다나는 수소문 끝에 석상을 아프리카 부두교의 것으로 추정, 부두교 사제를 찾아갔었는데요. 부두교 사제에 따르면 동상은 과거 누군가를 저주할 때 쓰이던 것으로 왜 다락방에 있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삼배자루를 푸는 행위가 동상의 안식을 방해하고 혼란을 야기했을 거라는데요. 아, 왜들 그렇게 저주를 하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좀 정화해야 돼. 너무 순위 우리도 지금 지상주의. 너무 봤어. 나 지금 거의 몇 분째 지금 이거 보고 있잖아. 아유, 나중에 좀 설명 좀 해줘. 우리 어떻게 정화해야 돼요? 사람들의 꿈에 찾아가는 저주받은 석상. 뭐라고요? 석상은 어쩌다 그 다락방에 흘러간 걸까요? 석상은 정말 안식을 방해받아 지금도 저주를 내리고 있는 걸까요? 이렇게 클로징해요? 여름 특집 벗어날 수 없는 저주의 굴레 19 2위를 공개합니다. 영화보다 오싹한 저주의 굴레. 한 가정집에서 발생하는 초자연 현상을 다룬 공포 영화 폴터가이스트. 개봉 직후 그해 흥행 8위를 기록하며 이후 6년간 3편의 시리즈가 나왔는데요. 그런데 영화가 제작되는 동안 끊이지 않는 사건, 사고들. 그 때문인지 이 영화는 저주받은 영화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아니 왜? 아니 뭐 굳이 뭐 저주에 걸린 영화라고까지 할 건 없잖아요. 아, 이 얘기를 모르시는군요, 전혀. 근데 사실 뭐 예전에 요즘 뭐 없는 것 같은데 음반 제작할 때 귀신 보면 뭐 대박 난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뭐 그런 종류의 얘기 아니겠습니까? 폴터가이스트 영화에 얽힌 끔찍한 저주의 서막은 바로 출연자들의 잇따른 죽음. 폴터가이스트 1편에 출연했던 배우 도미니크 던은 영화 개봉 후 셰프로 일하던 연인 존 스위니와 이별. 이후 재회를 원하는 존을 거절했다가 그의 손에 살해당하는 끔찍한 비극을 겪게 됐고요. 어이구. 폴터가이스트 2편에 출연한 줄리안 백은 영화 개봉을 앞두고 위암으로 사망. 또 다른 배우 윌 샘슨 또한 촬영 후 신장 기능 약화로 사망. 안타까운 죽음이 반복됐습니다. 3편 역시 저주를 피해갈 수는 없었는데요. 3편 촬영이 끝난 후에는 시리즈 내내 폴터가이스트 걸이라는 별명을 얻었을 정도로 인기를 얻었던 아역 배우 헤더 오르크가 크론병으로 12세라는 어린 나이에 사망. 폴터가이스트에 출연했던 무려 4명의 배우가 영화 촬영을 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사망한 겁니다. 한 영화에 출연했던 배우가 한 명만 사망해도 되게 불길한데 4명이 죽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심지어 뭐 촬영 중에 뭐 개봉 전에 뭐 가리지 않고 사망한 걸 보면은 뭐 영화에 뭔가 기운이 안 좋았나 봐요. 왜 이런 현상을 영화로 다루느냐 뭐 이런 건가? 영화에 얽힌 수상한 일들은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1편의 촬영지였던 집이 몇 년 후 지진으로 무너졌고요. 영화 속 유명한 장면이었던 수영장 씬에서 사용된 해골들이 실제 해골이라는 괴담부터 인형에게 목을 졸리는 장면을 촬영할 때 연기하던 배우가 실제로 목을 졸리는 느낌을 받는 등 의아한 일들이 계속돼 결국 엑소시즘 의식까지 치렀었다고 하는데요. 연이은 배우들의 죽음과 촬영장에서 벌어진 기이한 현상들, 정말 영화에 깃든 저주일까요? 2021년 9월 7일 멕시코 게레르주 아카풀코. 평화롭던 휴양지에 돌연 규모 7이 넘는 강진이 발생. 건물들이 무너지며 결국 13명의 사망자까지 발생. 순식간에 도시를 덮친 강진에 도시에는 공포의 비명만이 맴돌았는데 그런데 말입니다. 지진 피해를 입은 현지의 일부 주민들은 이럴 수가. 아니 4년 전이랑 똑같잖아. 이건 그 저주가 분명해. 라며 공포에 떨었습니다. 정확히 4년 전인 2017년 9월 7일 멕시코 치아파스주에서 규모 8.2 지진. 앞서 말씀드렸던 날과 같은 날짜에 지진이 발생. 이는 멕시코에서 100년 이래 가장 강력했던 지진으로 무려 100여 명이 목숨을 잃었고요. 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12일 뒤 2017년 9월 19일 멕시코 푸에블라에서 규모 7.1 지진.
또 한 번의 강진 발생. 그때는 무려 약 370명이 사망했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좀 전 말씀드린 멕시코를 강타한 지진들은 모두 9월에 발생. 그러자 멕시코에서는 이른바 9월의 지진 저주설이 돌았던 겁니다. 우연으로 치부하기에는 너무도 공교롭게 반복해서 나타나는 숫자 9. 예로부터 일부 서양권에서도 숫자 9를 불길한 숫자로 여긴다고 합니다. 멕시코를 덮친 지진들, 그리고 9라는 숫자의 반복. 이는 정말 우연의 일치 그뿐이었을까요? 1972년 호주. 아빠 캐리 월턴이 아이들에게 한 가지 당부를 했습니다. 얘들아, 이 인형 이름은 레타야. 함부로 다루면 안 된다. 바로 이 인형입니다. 내 아빠지만 왜 레타를 사왔어? 너 함부로 다루지 말아라. 아버지 왜 그러셨어요? 저걸 왜 애들한테 줘? 애초에 왜 가져간 거야 저걸? 나도 아빠지만 이해가 안 가요. 자, 월턴은 며칠 전 할머니 장례식에 참석하기 위해 고향 와가와가를 방문했는데요. 그런데 길을 가던 월턴의 눈에 띈 오래된 폐가. 평소 호기심이 많던 월턴은 마치 무언가에 홀린 듯 그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마루판 아래에서 먼지와 거미줄을 헤쳐가며 월턴이 발견한 집 바로 이 인형 레타였습니다. 그런데 정말 기묘한 사실. 이 폐가는 원래 100년 넘게 그 자리에 있었지만요. 월턴이 인형을 가지고 나오고 며칠 뒤 갑작스럽게 철거. 마치 그 인형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고 저를 조종한 것 같았어요. 사실 월턴이 집에 들어서자 평소 순하던 반려견이 인형을 향해 매섭게 짖었는데요. 그리고 인형을 집에 들인 후부터 집안 물건들의 위치가 바뀌는가 하면 마치 인형이 살아서 돌아다니기라도 한 듯 집안 곳곳에 정체불명의 발자국이 나타났고, 아이고야. 그리고 분명 집에 아무도 없는데 누군가 자신을 쳐다보는 듯한 시선이 느껴져 고개를 들고 그곳에 인형 레타가 있었습니다. 기분 나쁘네. 이 사실 월턴도 이 무서운 인형 레타를 누군가에게 보내려 했는데요. 하지만 인형을 싣고 가서 차에서 내리려고 했는데 아무리 애를 써도 움직일 수가 없었다고요. 이 인형이 사람을 컨트롤하네요. 조종하네 거의. 정체가 뭐죠? 어떤 영혼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저 정도면 영혼이 아닌 것 같고 그 윗단계 같아요. 아. 악마나 뭐 이런 거. 이 인형을 본 심령술사들은 이 인형에는 200여 년 전 폭풍우에 휩쓸려 익사한 루마니아 아이의 영혼이 깃들어 있습니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자, 그리고 말입니다. 더욱더 섬뜩한 건 조사 결과 이 인형의 머리카락, 인, 아유. 사람의 머리카락으로 만든 것이 확인됐는데요. 스스로 움직이고 사람들을 괴롭히는 저주받은 인형. 인형 레타에 깃든 원혼의 저주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